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하지만 자존심이 강한 선비가 살았습니다. 그는 늘 학문과 예의를 숭상하며 자랑스러워했지만 그의 살림은 늘 빠듯하고 어려웠습니다. 넉넉하지 못한 살림에도 불구하고 선비는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며 자신의 가치를 지키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가난은 그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고 때로는 자존심마저 꺾이게 할 만큼 힘겨운 시련을 안겨주었습니다. 어느 날 선비는 시장에 들렀다가 소금을 파는 장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장수는 땀을 뻘뻘 흘리며 소금을 팔고 있었는데 그의 얼굴에는 삶의 고단함이 묻어났습니다. 장수는 선비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선비님, 늘 학문에 정진하시는 모습 존경스럽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선비는 장수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의아해하며 그를 바라봤습니다. 장수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비님께서는 세상의 이치를 꿰뚫고 계실 텐데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선비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그동안 읽었던 수많은 책 속에서 답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쇠, 돌, 산, 바다 수많은 것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선뜻 답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잠시 고민하더니 자신의 지식을 뽐내듯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쇠도 무겁고 돌도 무겁지. 짊어지기 버거울 정도로 무거운 것들이 세상에는 많이 존재하네. 허나 내가 생각하기에 학문보다 무거운 것은 없다고 보네. 학문은 인간의 정신을 고양시키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근본이니 그 무게는 가히 잴 수 없을 정도이지. 선비는 자신의 대답에 스스로 감탄하며 의기양양했습니다. 하지만 소금장수는 선비의 대답을 듣고는 뜻밖에도 빙긋이 웃었습니다. 그의 웃음은 어딘가 모르게 씁쓸해 보였습니다. 선비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학문은 세상을 밝히는 등불과 같으니 그 가치를 어찌 가볍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은 조금 다릅니다. 장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선비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깊고 진중했습니다. 그리고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했습니다. 제 생각에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은 바로 빚입니다. 등에 지면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마음까지 짓누르니까요. 장수의 말은 선비의 가슴을 깊숙이 찔렀습니다. 선비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선비는 여러 곳에 빚을 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학문과 예의를 숭상하며 고고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빚 때문에 밤마다 괴로워하며 잠 못 이루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자존심 강한 선비는 감히 남들에게 빚이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난을 숨기려 애썼고 빚 때문에 힘겨워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금장수의 말은 그의 위선을 꿰뚫어보는 듯 했습니다. 선비는 부끄러움에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소금장수를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초라한 모습이 들통난 것 같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선비는 말을 더듬으며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입은 굳게 다물어졌고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소금장수는 그런 선비를 안타깝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선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선비님, 빚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빚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어려움입니다. 중요한 것은 좌절하지 않고 꿋꿋하게 이겨내는 것입니다. 희망을 잃지 않고 노력하면 반드시 빚을 갚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장수의 따뜻한 위로에 선비는 감동했습니다. 그는 그동안 자신의 자존심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솔직하게 어려움을 털어놓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소금장수의 진심 어린 위로는 굳게 닫혀있던 선비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선비는 고개를 들어 소금장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소금장수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장수님. 장수님의 말씀 덕분에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빚을 갚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허세를 부리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선비는 그날 이후 굳게 마음먹고 빚을 갚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학문만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닥치는 대로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처지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기도 했습니다. 선비의 노력은 결실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조금씩 빚을 갚아 나갔고 점차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가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자신의 삶에 더욱 만족하며 살아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교훈을 줍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은 물질적인 빚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빚, 인간관계의 빚일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빚은 우리를 짓누르고 자유를 억압하지만 솔직함과 용기를 가지고 빚을 마주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을 통해 우리는 더욱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진정한 인간관계는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는 과정에서 더욱 깊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역경 속에서 피어나는 꽃이 가장 아름답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빚이라는 역경을 딛고 일어선 선비처럼 우리도 삶의 어려움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꿋꿋하게 나아간다면 더욱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